예, 금리 인하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심에 있는 건 역시나 뉴욕 증시, 뉴욕의 통화 정책입니다. 이항영의 뉴욕엔 서울,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글로벌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미국은 금리 인하의 폭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설왕설래하면서 주식시장도 표면적으로는 좀 출렁거립니다. 금요일 상황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지난주 미국 현지 시간은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계속해서 소위 금리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전망이 좀 엇갈리는 시각을 각각의 연방은행 총재들이 발표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연방은행의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이제 금리의 선제적인 인하 이런 얘기를 하면서 50bp 즉 0.50%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많이 확대됐었는데요. 너무나 이제 그렇게 확대 해석하다 보니 뉴욕 연방은행의 대변인이 그것은 학문적 입장에서 얘기한 것이고 꼭 그렇지는 않다. 그런 얘기 약간 한 발 뺐습니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는 에릭 로젠그린도 미국 경제가 현재 금리 강하고요. 금리 인하가 지금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결론을 보면 저희가 지난 금요일 이 시각 통해서 50bp 인하 가능성이 한 70% 이상까지 페드워치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확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분위기는 물론 주식시장이 조정 보였지만 이런 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으나 어찌되었건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25bp 정도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레리 핑크 블랙락의 회장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날 나온 얘기 중에서도 50bp 인하 가능성 있냐고 질문하니 레리 핑크 회장이 미국의 소위 연준은 점진주의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올릴 때도 25bp씩 조금씩 올리고 내릴 때도 그 정도 내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에 50bp보다는 25bp, 즉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25bp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 이제 유가가 약간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미국이 이란의 드론을 격추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란이 또 영국의 유조선을 또 영위한 소식이 이제 주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금값은 그날 워낙 전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소폭 조정 보였지만 여하튼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해서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결국은 사상 초효가를 장중에 쳤고 나서 결국은 약간 상승폭을 되밀면서 마감됐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워낙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기준 최소 12군데의 증권사가 투자 의견을 리뷰를 했거든요.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12개 증권사 중에서 10곳이나 목표 주가를 올리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결국 시가총 1, 2를 다투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커져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말씀하셨습니다만 금값은 소폭 좀 조정받았지만 물론 이제 지금 들어가기에는 사실 꽤 오른 감이 있지만 상승 기조 자체는 아주 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네. 금이 이렇게 좀 올라가 보면 제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금을 방향성을 보고 예측해서 매매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 계시고 특히 그걸 선물을 이용하거나 레버리지 이용하는 방법이 워낙 많이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금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뿐만 아니라 재테크라는 분의 입장에서 주식도 그 중에 하나의 수단인데요. 결국 금이라는 것도 결국 여러분들의 재테크에 단 1이라도 계속 포함돼야 된다는 시각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실적 시즌이 한창인데요. 미국 실적 분위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또 주 초반입니다.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이슈 점검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그 실적 시즌이 거의 클라이맥스 이번 주랑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S&P 500의 500개 기업 중에요. 이번 주에는 정확하게 133개 기업이 발표하니까 거의 4분의 1이 기업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기업은 133개 기업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기업들,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기업들이 되겠는데요. 참고적으로 지난주까지 80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중에 65%는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해서 평균 정도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지금까지 나온 실적과 앞으로 나올 실적의 전망치를 보면 2분기 실적 기적은 마이너스라기보다는 레피니티브 기준을 보면 1%, 1.0% 이익이 플러스 날 가능성이 크다 보입니다. 그림에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 일정만 보면 월요일 날 오늘 밤은 이제 월프리 있겠고요. 화요일 날은 코카콜라 그리고 로키드 마틴, 비자가 있습니다. 특히 이 세 개 모두는 지금 사상치효가 계속 추이를 가고 있는 거가 되겠고요. 수요일 날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들 관심 있는 페이스북, 테슬라, 페이팔, 캐터필러 등이 있습니다. 보잉과 캐터필러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재미없는 기업이 되겠고요. 테슬라는 어찌되었건 올해의 상장 기업 여러분들 아시는 만 중에서는 가장 많이 좋지 않은 기업인데요. 이번에 실적을 어떻게 발표할지 관심거리가 되겠습니다. 페이팔은 사상치 효과를 가고 있습니다. 25일 목요일 날이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큰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해외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의 탑 1과 탑 2가 그런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인데요. 일단 이번에는 아마존이 발표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주에 발표했고요. 그리고 구글이 실적 발표했습니다. 물론 회사명은 알파벳으로 돼 있죠. 그리고 별다방, 스타벅스가 실적 발표하겠고요. 또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이 방송을 통해서 몇 번 소개드렸지만 쉽게 얘기해서 그 폐기물 처리 업체입니다. 집에서 이런 집이나 사무실에서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업체죠. 우리나라 각 구청을 통해서 이제 거기 협력 업체가 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은 이제 민간 업체가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업체가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입니다. 사상치 효과를 갖고 있는데요. 목요일날 실적 발표가 있고요. 금요일 날은 역시 사상치 효과를 갖고 있는 맥도날드 햄버거죠. 맥도날드가 이번에 실적 발표하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주요 이슈에서는 이슈가 없다는 게 이슈 중에 하나겠는데 왜냐하면 지난주까지 해서는 연준 인사들이 잇따라 연설하면서 발표를 했는데요. 다음 주에 실적 연준이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한 블랙아웃 기간이 한 2주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연준 인사들의 코멘트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는 다양한 애널리스트들이나 전략가들이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연준 인사 얘기할 건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경제 지표에서는 역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금요일 날이죠. 2분기 GDP가 이제 발표될 텐데 물론 잠정치 이런 게 나올 텐데요. 레피니티브 기준으로 보면 1분기에는 아시다시피 3.1% 성장했는데 2분기에는 지금 1.8%로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일단 이해해야 되겠고 일부에서는 그보다 더 아래로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은 내구재 주문이 있겠고요. 화요일과 수요일 날은 기존 주택 판매, 신규 주택 판매 등도 관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일정 관련해서 조금만 첨언하면 우리도 이제 이번 주에 2분기 성장률 발표하고요. 영국의 새 총리가 이제 이르면 내일 발표가 선임이 되는데요.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유력하죠. 그래서 이제 브렉시트 관련한 덜컹거림도 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뉴스로서는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실적 얘기 쭉 해주셨는데요. 늘 우리 기업 실적이 더 걱정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지금 실적 흐름들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은 오늘 이제 매주 월요일 날 한 번씩 미래에셋 대우증권에서 보면 어닝 리비전에 관해서 자료가 나오거든요. 네. 오늘 새벽에 나오니까 제가 그걸 갖고 그냥 인용해드리면 여러분들 좀 물론 또 추가적인 확인은 직접 각자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 4주 동안,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의 지역별 주당 순이익의 변화율입니다. 이거는 이제 팩트셋 기준을 갖고 미래에셋에서 집계한 거가 되겠는데요. 전 세계에서 0.5% 이익이 감소한 거로, 이거 최근에 4주입니다. 전망이 좀 내려갔고요. 북미, 미국과 캐나다도 0.7% 내려갔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이제 아시아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보합이 있고 남미, 중동, 아프리카는 플러스인데 이건 이제 아시아가 전체적인 거 말씀드리겠고요. 이제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아시아의 국가별 EPS가 여기 나옵니다. 그거 보시면 좀 아쉽죠. 한국이 이번에도 꼴찌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4%.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이익 전망이 3.4%가 내려간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중국이나든가 호주 이런 건 등등등등해서 다른 플러스가 많기 때문에 플러스가 났는데 보합이 났는데 우리나라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가 났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아시아 쪽에서 국가별 이익 조정 비율입니다. 이익 조정 비율이란 것은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전체 이제 이익 전망을 하는 기업들 중에서요. 최근에 이익 전망에 증가한 기업과 이익 전망이 마이너스한 기업의 비율을 나타나는데요. 마이너스 25.5%로 다시 한번 한국이 꼴찌를 1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아서 지금 시장에 큰 재미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한국과 일본도 뭐 요즘 좋지 않습니다. 인도 이런 것들이 인도가 상당히 작년까지 좋았다가 올해 좀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20% 이상, 그러니까 대부분의 상장사의 목표 전망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2분기, 3분기 이제 어떤 전체적 우리나라 업종이라든가 섹터별로 좀 보겠는데 이것부터 보시면 2분기와 3분기요. 파란색이 2분기가 되겠고요. 좀 가는 선 까만색을 보이는 것이 3분기가 되겠는데요. 2분기 전망치가 금년 봄부터 해서 3, 4, 5, 6, 7월까지 해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전망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주시장에 그대로 온전히 반영되고 있다고 보여야 되겠고요. 다음은 조선과 자동차인데 그나마 지금 이익 전망치가 낮아지는 것이 좀 멈춰졌거나 그나마 좀 조금이라도 올라가고 있는 것이 제가 조선 자동차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새벽에 나온 수치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일단 그 증권이라든가 그 필수 소비지인데요. 증권이 그나마 지금 올라가는 뚜렷하게 올라가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유일한 섹터입니다. 필수 소비재가 이제 떨어지지 않는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다음 이제 반도체인데요. 반도체는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워낙 그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2분기는 이제 워낙 눈높이가 낮아져 있고 실적이 이제 거의 다 발표된 거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죠. 달랑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가이던스가 다 나왔고요. 그러니까 3분기가 이제 문제가 또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시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익의 어떤 모멘텀을 대한민국 주식에선 지금 찾기 힘들다는 아쉬움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 오늘은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실적의 최근 변화까지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